안녕하세요. 지식 큐레이터의 장나연입니다. 안구 질환이 없는데도 시야가 답답하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손과 발이 커지거나 얼굴에 변화가 생기셨나요? 그렇다면 뇌하수체 종양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으실 텐데요. 자칫하면 실명에까지 이르게 하는 뇌하수체 종양. 어떤 질환인지, 또 치료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하수체는 뇌의 시상하부로부터 전달 신호를 받아 몸에 중요한 여러 가지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입니다. 머리의 한가운데 위치하여 위로는 시신경, 양옆으로는 뇌혈관, 안구를 움직이는 신경 등이 자리 잡고 있으며 여기에 생기는 종양을 뇌하수체 종양이라고 합니다. 뇌하수체 종양은 분비하는 호르몬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증상을 유발하며 주변 시신경을 압박하는 경우에는 시야 결손 및 시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호르몬 분비 종양의 경우 가장 흔한 경우가 유죽 분비 호르몬 과다 분비에 의한 증상으로 여성의 불임 원인 중의 하나이며 남성에서는 발기불능이나 성욕 저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 분비 선종인 경우에 사춘기 이전에 발생하면 거인증이 나타나기도 하며 행동장애나 시각장애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말단 비대증이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분비 선종은 젊거나 중년인 여성에서 나타나며 푸싱병이라고 불립니다. 증상으로는 부은 얼굴, 복부에 집중된 비만, 쉽게 멍이 드는 양상 등이 있습니다. 호르몬을 생산하지 않는 비기능성 뇌하수체 선종의 경우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 발견이 쉽지 않습니다. 뇌 MRI를 통해서 발견이 가능하며 종양이 주변 뇌나 시신경을 압박하여 시력 및 시야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뇌하수체 졸중이란 뇌하수체 종양 내에 급작스러운 출혈로 인하여 발생하는 응급 상황으로 심한 두통과 구토, 급격한 시력 저하, 저혈압,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이러한 증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응급수술로 종양을 제거하고 뇌하수체 기능 저하에 대한 호르몬 치료를 시행해야 합니다. 뇌하수체 종양의 진단은 다양한 검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뇌 자기공명 영상 촬영으로 뇌나 뇌하수체 주변의 구조를 세부적으로 검사하고 종양의 정확한 크기와 범위를 알 수 있으며 그 외 컴퓨터 단층 촬영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호르몬 검사로는 한 번의 혈액 검사만으로도 다양한 호르몬 수치를 파악할 수 있는 기본 호르몬 검사와 뇌하수체, 시상하부 부위의 수술, 방사선 치료 등의 시행 전후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시행하는 자극 호르몬 검사가 있습니다. 시력 및 시야 검사는 종양에 의한 시신경의 압박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술 전후 환자 후각의 변화를 보기 위해 시행하는 냄새 감별 및 역치 검사가 시행됩니다. 뇌하수체 종양의 치료 방법으로는 크게 약물 치료, 수술적 치료, 방사선 치료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유죽 분비 호르몬 분비 선종의 경우에는 대부분 약물 치료만으로 치료가 잘 되며 혈중 호르몬 수치를 낮추고 종양의 크기가 감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약물을 복용하는 일부 환자에서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시행되는데 수술 방법에는 코를 통하여 수술을 시행하는 경저평동 접근법과 뇌를 절개하여 접근하는 경두개 접근법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내시경을 이용하여 코를 절제하지 않고 콧구멍만을 통해 시행하는 내시경 뇌하수체 종양 수술을 시행하는데 최대 장점은 피부 절개가 필요 없고 수술 시야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수술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상 뇌하수체와 종양을 쉽게 구분할 수 있어 수술로 인한 정상 뇌하수체 기능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경독의 접근법은 두개골을 열고 접근하는 방법으로 접평동 내에 염증이 있거나 종양이 위쪽으로 심하게 커져 있는 경우에 시행됩니다. 수술로 종양이 완전히 제거되지 못했거나 재발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와 더불어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주변 신경 조직에 영향을 주지 않는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을 주로 시행하는데 주로 수술 후 종양이 혈관 주위 등에 유착되어 남아있는 경우에 시행합니다. 수술이 끝난 이후에도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담당 의사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침대 높이를 30도 정도로 유지하여 누워 있어야 합니다. 이때 옆으로 돌아 눕거나 팔다리는 자유롭게 움직여도 되지만 침대 높낮이의 조절은 불가합니다. 수술 후 2~3일째 이비인후과에서 코 속 거즈를 제거하거나 수술 상처를 확인하고 드레싱을 시행합니다. 이후 지시에 따라 코 속에 약물을 적용하게 됩니다. 소변은 수술 중에 삽입한 소변줄을 통해 나오게 되며 수술 후 2~3일간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체내 수분과 전해질의 불균형 확인 또는 예방을 위해 소변량을 1시간마다 측정하게 되며 혈액과 소변 검사를 보통 하루에 2회 정도 합니다. 수술 후 2일째 기본 호르몬 검사를 시행하여 수술 후 호르몬 변화를 확인하고 내분비내과와 상의하여 필요시 호르몬을 보충하게 됩니다. 폐렴 예방 및 폐의 원활한 환기를 위해 심호흡을 열심히 하되 기침, 재채기, 코풀기는 피해야 합니다. 수술 후 1일째 가스 배출 전까지는 금식을 유지합니다. 가스가 나오거나 장운동이 확인되면 물, 죽, 밥 순서대로 드시게 됩니다. 이때 빨대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침상 안정 기간에는 식사도 누워서 해야 합니다. 수술 부위 통증은 약 5일 정도 지속될 수 있으며 필요시 진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수술 부위 소독은 보통 수술 후 7일째 이비인후과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이상 소견이 없으면 수술 후 7일째에 퇴원을 하게 됩니다. 퇴원 이후에도 꾸준한 관리가 이어집니다. 퇴원 1~2주 후에 첫 외래를 시작으로 신경외과는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방문하게 되고 MRI는 일반적으로 1년 주기로 찍게 됩니다. 수술 후 여러 해가 지났더라도 드물게는 재발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2~3년에 한 번은 외래를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호르몬 조절이 안 될 경우에는 내분비내과에서 호르몬 약물요법을 하게 됩니다. 퇴원 후에는 적당히 걷는 것이 가장 좋으며 수영은 담당 의사가 확실하게 허락할 때까지 하지 않도록 합니다. 수술 후 3개월까지는 코 상처 부위에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고개를 앞으로 숙이지 말고 서서 머리를 감도록 합니다. 또한 대변을 볼 때 힘을 많이 주게 되면 뇌압이 상승하여 뇌 척수액이 코에서 새어나올 수 있으므로
평소에 변비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코풀기, 기침, 재채기, 빨대 사용, 코 이물질 제거도 안 되며 무리한 활동 및 비행기 탑승, 장거리 운전, 음주, 흡연, 한약 복용, 성생활 역시 피하셔야 합니다. 뇌하수체 종양 클리닉은 최신 의료 장비와 풍부한 수술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뇌종양 내시경 수술의 경우 2008년 국내 최초로 내시경 수술을 도입한 이래 지금까지 약 500예의 수술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시경 뇌수술 클리닉은 수술 전 계획 수립 단계부터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이비인후과, 내분비 대사내과 등 여러 진료과의 긴밀한 협진이 필요합니다. 삼성서울병원 내시경 뇌수술 클리닉은 모든 환자들을 다학제적인 관점에서 약물 치료 및 수술 여부와 접근 방법에 대한 논의, 수술 후 환자 관리 등 다양한 치료 방침을 결정함으로써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뇌하수체 종양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제공해드린 내용들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뇌하수체 종양의 교육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